러시아 예술의 심장부 에르미타주 박물관. 피카소에서 로댕, 마티스에 이르는 천재 예술가들의 생생한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푸시킨의 이름을 딴 푸시킨 시. 화려한 옛가짜리나 궁전을 둘러보고 여유 있는 눈길 산책도 나서봅니다. 새해 전야제가 펼쳐지는 궁전 광장. 화려한 조명쇼와 댄스 파티에 함께하세요. 활기가 넘치는 겨울의 나라 러시아로 지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네. 오늘 여행 떠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또 혹시 질문을. 이상호 씨 좋아하는 시 있으세요? 시간 나오면 제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네. 뭐 글쎄요, 서시, 뭐 귀천, 뭐 이 정도가 제 마음에 와닿는 시들인데 네. 사실 암송을 못해요. 누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아마 이 시는 암송하실 거예요. 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다음은 힘든 날을 참고 견뎌라.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네, 맞아요. 대단하죠? 아마 유일하죠. 예. 러시아 문학의 거장 푸시킨의 대표적인 시인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기억하고 있는 외국 그렇죠. 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오늘 여행할 곳은 이 푸시킨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김지영 씨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인근 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 그럼 푸시킨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시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학 카페 그리고 또 그 시인의 이름을 딴 푸시킨 시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 시인의 이름으로 도시명을 정할 정도면 좀 그러니까요. 놀라운데요. 네. 예, 러시아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모스크바에 붉은 광장이 있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궁전 광장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궁전 광장은 피해 이요일과 1917년 10월 혁명 사건만으로도 러시아 근대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높이 47m의 탑이 서 있는데요. 1812년 나폴레옹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과거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광장은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 1번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이미지 변신에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이 바로 이 에르미타주입니다. 야, 와. 외관부터 정말 아주 근사한데요. 그러게요. 연한 청록빛의 외벽에 하얀 기둥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이 건물은 1762년 라스트렐리가 지은 것인데요. 이 건물의 진면모는 건물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건물 안에는 1056개의 방, 117개의 계단, 2000여 개의 창문, 그리고 지붕을 장식한 170여 개의 조각상이 있어서 실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와. 객실을 모두 이은 길이는 약 27km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300만 점에 이르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치만 들어서는 참 클 것 같은데 규모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작품을 1분씩만 훑어봐도 모두 눈도장을 찍는 데만 5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될 만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니만큼 관람전은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의 유혹에 이어지는 것은 값 비싸 보이는 전시물들이었는데요. 전시물 중에 4,000점 정도는 예카테리나 여제가 서유럽에서 사들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왕실 재산이 남아나진 않았겠어요. 수백 개의 전시실 가운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람했던 곳은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곳인데요. 먼저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도자기 작품들이 또 있네요. 네, 멋지죠? 예. 그러네요. 오,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그림만 봤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화가 마티스의 작품들도 보이고요. 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고갱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댕의 조각품들도 많았고요. 아. 전 세계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를 한 장소에 모아놓은 셈이네요.
그렇게 아직 볼 게 한참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작품으로 네바 강변의 멋진 야경을 감상한 후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러시아에는 길거리 곳곳에서 간이 매점처럼 생긴 까츠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일종의 문화예술 티켓 매표소입니다. 역시 그 예술의 도시다운 모습이네요. 이 지역의 모든 공연 전시 티켓을 살 수 있는 곳이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 신문 주거 박물관인데요. 오래전 신문사가 있던 자리를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거 박물관부터 둘러볼까요? 과거에는 상류층은 두 층을 합쳐서 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방 하나를 쪼개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디나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피아노 보니까 여긴 상류층 집인 것 같죠? 네, 독특한 모양의 LP판도 보였는데요. 네. 오르골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네요. 신기하네. 과거 실제로 사용하던 전화번호부는 물론 가재 도구와 벽지까지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야,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건물 다른 쪽에는 과거 신문사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사진이랑 비교해가면서 보니까 옛 모습이 그려지는군요. 그러네요. 당시에는 이 활자들을 이용해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렬을 한 후에 판화처럼 찍어내는 거죠. 야, 저거 일일이 다 하려면은 보통 일은 아니었겠어요. 예. 신문사는 모두 3층으로 돼 있는데요. 1, 2층에서는 남자들이 기사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고 3층에서는 여자들이 완성된 신문을 포장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곳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스친느 드보로 백화점입니다. 와. 벌써 200년이 넘은 곳인데요. 이 백화점의 한쪽 무대는 종종 어린이들의 학예회장으로 사용됩니다. 재밌는 구경거리네요. 네, 다들 등장부터가 야. 아주 화려하죠? 어이구. 탁월한 리듬감과 관중을 휘어잡는 무대 매너는 연예인에 결코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애절한 음색의 이 꼬마의 노래는 마음까지 아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야, 얼굴도 예쁘고. 한 10년 후쯤 러시아의 대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데서 발탁이 되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부 25km 지점에 위치한 푸시킨시로 가봅니다. 네. 이 작은 도시는 러시아의 민족 시인인 푸시킨이 유년 시절과 신혼 초기를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는 러시아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예카테리나 궁전입니다. 예. 야,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아주 웅장하군요. 네, 예카테리나 궁전은 떨어져 있던 건물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 길이가 무려 3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스럽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휴관일이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대신에 하얀 눈과 바람 소리를 벗삼아 모처럼 아주 조용한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러시아는 어디 가나 눈은 빠지지 않네요. 네. 눈 구경을 마치고 푸시킨 시내의 한 식당에 들어섭니다. 피터스부르크라는 이름의 팬케이크를 주문했는데요. 예. 얇은 부침개에 버섯과 고기 등이 들어있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따끈한 스프 보쉬도 물론 빠뜨리지 않았고요. 예. 이게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좀 열량이 높은 음식들 같아요. 추운 나라다 보니까. 배를 든든히 채우고 향한 곳은 푸시킨시의 전통시장입니다. 또 다시 금방 어두워졌네요. 돌아서면 그냥. 날은 어두워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요. 가장 붐비는 곳은 역시나 방한용품 상점이었습니다. 예. 아, 그냥 뭐
이젠 여름으로 접어들어서 보기만 해도 덥네요. 저희는. 저도 이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예쁜 쇼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네. 여행 내내 쓸모가 참 많더라고요. 그랬겠어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푸시킨 문학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푸시킨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근위병 단테스와 결투하러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했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거는 뭐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조찬? 조차. 아이고. 네, 지금은 푸시킨처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을 알고 있는 한 피아니스트와 추억을 예. 쌓기도 했습니다. 아리가. 예, 또 이런 선물을. 노래 부르신 거예요? 네, 잘하시네요. 이번에는 네바강을 건너 바실리 섬으로 가봅니다. 가까운 곳인가 봐요? 네. 네, 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강을 가운데 두고 있는 서울 도심과 여의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바실리 섬에서 우리를 제일 먼저 반기는 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야. 하얀 눈 속에 어딘지 강렬하면서도 생김새가 참 독특하네요. 붉은 게. 네, 뱃머리에는 볼가강, 드네프르강, 네바강, 바로프강을 상징하는 4개의 조각상과 불을 붙여 네바강을 밝혔다는 기름 접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실리 섬 식료품 시장으로 가봅니다. 바깥의 작은 문과는 다르게 내부는 정말 넓은데요. 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오, 저거 철갑상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양한 향신료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종류가 향신료 천국인 인도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과일도 많이 보였는데요. 대부분 수입품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정말 비쌌습니다. 그렇겠죠. 추운 나라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밤이 시작됐고요. 발걸음은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으로 향합니다. 예. 밤이 되니까 훨씬 운치 있네요. 어울려요. 네, 바실리 섬에서 본 강 너머의 와. 밤 풍경도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하죠. 그렇네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궁전 광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네. 무슨 축제가 열렸나 봐요. 예, 바로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전야제를 하는 거죠. 예. 어우, 거의 뭐 시끌벅적하게 하는데요, 정야제. 광장에 설치된 상설 무대에서는 공연이 한창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무대가 4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기 다른 공연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 취향에 따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참 독특하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있는데요. 표정에서 새해에 대한 설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강아지까지. 배는 좀 졸린 것 같은데요. 예. 예, 흥에 겨운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하자 광장 전체가 무대로 변신을 합니다. 특히나 아들과 엄마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참 흥이 많은 분들이시네요. 추우니까 저렇게 좀 많이 흔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추위 가시게. 그렇죠. 추위뿐 아니라 피로도 싹 가시더라고요. 이야, 돋보이시는데요. 제대로 노시는데요. 예. 잠시 후 화려한 불꽃과 함께 새해를 알리는 12번의 종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네. 갑자기 모두가 경건해지는데요. 자,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환상적인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야, 멋있다.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는데요. 덕분에 추운 겨울인 러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막 저희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요. 정말 평생 잊지 또 새해가 못할 된 예, 듯한. 새해 맞이를 마음에 담고 예. 오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정말 러시아에서 꼭 한번 송년을 맞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겨울에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저도 처음에 러시아 여행할 때 이거저거 걱정이 사실은 참 많았어요. 네. 사람들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을까, 뭐 폐쇄적이거나. 무뚝뚝하고. 예. 근데 이보 보셨죠? 네. 뭐 자유롭고 맞아. 흥도 많고. 네, 흥도 많고 아주 축제를 아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한 달간 러시아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봤지만 이 송년회 밤 보고 나서 러시아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예. 지난 시간에 사실 소개해 주신 것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는 이 밤문화가 맞아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낮이 워낙 짧아서 돌아서면 밤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예, 연말연시라 더 그랬던 것도 있겠죠. 예. 네, 연말연시라서 그러니까 겨울에 여행하다 보면 너무 낮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그렇죠. 그 연말연시다 보니까 밤마다 무슨 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낮보다 더 화려한 거예요. 막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사람들 다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를 여행할 때면 연말연시에 한번 가보는 것도 또 의외의 네. 볼거리들을 그렇군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아, 조명쇼가 너무 화려하고 멋져서 제가 앞에 거를 깜빡했었는데 아까 에르미타주 박물관 전부 보는데 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눈도장만 찍는데도. 예, 네. 어마어마해요. 네, 뭐 세계 3대 미술관 하면은 프랑스의 루브르, 그다음에 영국 박물관, 그다음에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해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1분씩만 봐도 5년이 걸린다고. 네. 그런데 또 입장료도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에르미타주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한 달 동안 자유여행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러시아 이제 가시기 전에 좀 유의할 점이 있겠죠? 예. 그렇죠. 비자 받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미리 사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도착을 해서도 그 도착하자마자 72시간 내에 거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러시아 예. 여행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예.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세상은 넓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